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소연입니다. 김소연 변호사 혹시 SNS 같은 데 떠도는 이 영상 봤어요? 이렇게 씻으면은 부인이 둘이에요? 큰일 났네. 이거 조용났네.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저게 진짜 실제 방송이 된 내용이에요? 네. 90년대 실제 방영된 시골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이긴 한데 세 네. 분이 좀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아들이 귀했던 시절에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들인 걸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계속되어 온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저는 뭐 상상은 잘 안 되긴 해요. 네. 뭐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랑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추님 아기라고 옛날에 뭐 한 60년대쯤에는 이렇게 아들 없는 집에 씨바지도 맞아요. 드리고 그런 영화도 뭐 이런 있었죠. 일이 좀 네. 흔했잖아요. 그렇게 네. 드린 분하고 40년 넘게 막 사셨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 네. 드리는 건 쉬워도 또 내치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막 이렇게 본처 후처 있었던 시대.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성들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소송을 제기한 신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에는 신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뭐 신식 교육을 받은 여자나 뭐 서양식 옷차림을 한 여성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여성으로는 나혜석, 김일엽, 윤심덕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이혼 소송에 한정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초로 상간남에게 척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여자분이 있는데요. 척권 침해 소송. 척권 침해 소송이요. 좀 네. 지금으로 말하면 처라는 게 이제 그렇죠. 뭐 그 아내의 권리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네.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느낌이 세한데요.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혜석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폐병으로 사망하니까 예술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전도 유망한 돌싱남이 엄청 구애를 6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구애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로맨틱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시대에도 6년이나 이렇게 막 구애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6년이면 솔직히 마음이 변하기도 그렇죠. 좀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나혜석 씨가 내건 조건이 4가지가 있었다라고 아, 합니다. 네네. 첫째가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그리고 둘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그리고 셋째가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그리고 넷째가 첫사랑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첫사랑의 묘지에 비석을요? 누가 지금 남편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혼하는 남편이 그 나혜석 씨의 첫사랑이 네. 이제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묘지 네. 비석을 세워달라. 네. 지금도 좀 충격적인데 네. 그때 시절에 이제 이렇게 의결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만약에 남자 쪽 지인들은 네. 그 나혜석 씨가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면 결혼을 뜯어 말리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나혜석 씨가 일생을 두고 자신을 사랑해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혜석 씨가 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남편한테 들켰고요. 남편분 되게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그런 요구까지 다 들어주고 6년이나 구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적반하장격이라고 할까요? 나혜석 씨가 그래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네. 이혼 조건으로 그럼 재산의 반을 달라. 그런 것까지만 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라고 간통. 했나 봅니다. 네. 결국 이혼을 하긴 했는데 이혼 조건이 추후 2년간은 서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재결합 가능성을 모색해보자. 네.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했다라고 해요.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약속이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지켜질까요? 우리도 이혼 소송 하다가 이런 조건으로 결과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거의 지켜지지 않죠? 그렇죠. 네. 결국 남편이 아. 이혼 후 얼마 안 가서 다른 야, 여성과 네네네. 결혼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근데 특이한 거는 이런 이후에 나혜석 씨가 자신과 부정행위를 한 남성을 상대로 척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려 12,000원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억이 넘는 돈. 그 3억이 넘는 그 청구를 하셨다는 나랑 거예요? 바람을 핀 남자한테 척권 침해로 인한 미자료 청구 소송. 남편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바람 폈던 남성한테 청구를 한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요. 좀 가능한 건가요, 그게? 그게
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 가능할 것 같나요? 아, 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어렵지 않을까. 아니, 남편이 아, 그 네네네. 바람난 남편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네네네. 이게 뭐 가능하더라도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게 뭐 뭘 침해한 건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 소송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결과? 아, 그게 네. 남자로부터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아. 2,000원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2,000원도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3, 4천 정도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외도를 한 남성을 상대로 소송 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유부남인 줄 모르고 뭐 이제 모르고. 유부남인 거 속여가지고 저는 이제 총각인 줄 알고 만났는데 이제 유부남이었다 네. 이러면 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왜냐면 결혼 여부가 사실은 그런 교제 상대를 선택한 되게 중요한 그렇긴 점이잖아요. 하죠. 그런 거 저를 속였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 수 그런 있겠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소송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하고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네. 아, 그리고 그 이혼과 관련해서 한 명 떠오르는 사람, 김 변호사.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네네네. 떠올라요? 아주 네. 많은 분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어. 제가 뭐 최근에 네. 좀 이혼식 뭐 영상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최초로 이제 이혼식을 한 여성으로 가수 패티김 씨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이혼식. 조론까지는 들어봤는데 이혼식은 또 뭐예요? 기자회견을 하셨던 건데요. 아, 이제 네. 공인이니까 이렇게 좀 쉬쉬해서 하다가 보면은 좀 억측이나 이런 잘못된 소문들도 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신문에도 이혼식이라고 써서 하고 이혼식이 끝나고 나서는 남편분과 이혼식 했으니까 전 남편분이라고 해야 되나? 전 남편분 허리를 감싸고 당당히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저도 기혼자로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긴 멋있게 하더라고요. 이혼식을. 네네네. 네. 어쨌거나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어땠나요, 김소연 변호사? 이 촬영은 처음 해봤는데 좀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조명이 되게 눈부셔요. 눈이 네, 부셔요. 네, 네, 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